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 도로를 주행하다가 우연히 위장막이 쓰여진 상태로 테스트 주행 중인 아이오닉 5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이어서 자세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실제로 목격한 후기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이오닉 5는 2월 2일에 온라인으로 최초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유럽 현지 사정에 의해 연기가 되었는데요. 그날로부터 2주가 연기된 2월 16일에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 아이오닉 5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일 후인 2월 22일 날 국내에서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전기차로서의 역대급 사전 계약 대수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월 22일 사전 계약이 실시되고 난 뒤 4월 중에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출시하고 나면 올해 5월 정도에는 도로 위에서 달리는 아이오닉 5를 직접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제가 목격한 아이오닉 5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상세 스펙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의 장르는 세단도 SUV도 아닌 CUV 크로스오버 장르로서 지금 같이 주행하는 코란도 C와 전고를 비교해보면 좀 더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옆을 함께 달리는 세단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폭, 너비는 1890mm로 하부에 배터리를 넓게 배치하려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 전폭이 넉넉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두운 저녁, 위장막이 워낙 두텁게 되어 있어 다른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웠지만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파나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적용된 테일램프입니다. 아이오닉 5에 적용된 라이트의 특징은 픽셀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하나하나의 픽셀이 모여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역시나 머플러는 찾아볼 수 없으며 번호판은 트렁크 중단이 아니라 범퍼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점등 시에는 테일램프뿐만 아니라 상단에 위치한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브레이크 보조등이 함께 전멸됩니다. 방향시등을 켰을 때에는 따로 테일램프에서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테스트 차량이라 가려진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터가 점등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옵션 사양으로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를 적용한다는 점인데요. 거울을 통해 후방 시야를 확인했던 기존 차량들과는 달리 카메라를 통해 후방 시야와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는 카메라가 설치됨과 동시에 내부에서는 정보를 확인하는 모니터가 필요한데요. 그 모니터는 삼성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제가 목격한 아이오닉 5는 카메라가 아닌 일반 사이드 미러였는데요. 사실 사이드 미러를 없애려는 이유는 공기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그와 함께 고속주행 시 사이드 미러를 통해 생기는 풍절음까지도 줄여주는 효과를 낳죠. 아무리 바디를 매끈하게 만들어도 사이드 미러가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공기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추면 주행 안정성 향상과 더불어 연비 상승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파이샷을 통해 확인한 아이오닉 5의 카메라형 사이드 미러는 그 크기가 일반 사이드 미러와 비교해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형 사이드 미러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먼저 카메라형 사이드 미러를 적용한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아주 슬림해서 일반 사이드 미러 대비 어느 정도의 이점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면 아이오닉 5에 적용되는 카메라는 과연 얼마나 어떤 이점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이오닉 5에는 20인치 휠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세그먼트에 순정 휠로 20인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의 기본 휠이 18인치이고요. 상위 모델로 가야 19인치 휠이 적용되는 걸 봤을 때 높은 효율이 필요한 전기차에 20인치 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건 꽤나 놀라운 스펙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에는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되는데요. 도어 손잡이가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나 이번에 곧 출시되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처럼 손잡이가 숨겨져 있다가 튀어나오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도어 손잡이를 없애는 것도 공기 저항 계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는 이러한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많은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라루프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썬루프 대신 태양광 패널을 루프에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기술이죠.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먼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엄청난 효율을 기대하기에는 지하철장을 많이 사용하는 국내 사정상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칼럼식 기어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앙 센터 콘솔에 공간을 마련하기에 칼럼식 기어만큼 유용한 방식이 없기도 하죠. 테슬라도 원래 칼럼식 기어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아예 기어 레버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이오닉 5도 그에 맞춰서 기어 변속기를 아예 없애서 출시했으면 또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말이죠. 모니터는 10.25인치로 보이는 듀얼 스크린을 쓰고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디스플레이 방식입니다. 테슬라처럼 커다란 중앙 모니터를 사실 좀 기대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가장 기대되는 건 무려 44인치의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보통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8인치 정도인데요. 44인치면 거의 집에서 보는 TV 정도 크기인데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낼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44인치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번 아이오닉 5는 테슬라처럼 OTA, Over the Air를 통해 무선 업데이트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 내비게이션만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테슬라처럼 신기하고 색다른 기능들을 매번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건지는 아직 공식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보가 공개되어 봐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들만 OTA로 지원한다면 그건 테슬라를 따라잡기에 아직 한참 멀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5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전기차가 갖는 크기적인 메리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아이오닉 5는 CUV 장르이지만 신형 투싼보다도 전고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더 크고요. 신형 산타페와 비교해봐도 유사한 전폭과 더 넓은 휠베이스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휠베이스만 놓고 보면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나 그랜저보다도 더 넓은 3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 베리에이션도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정말 차박에 특화된 시트 구조를 보여줄지 아니면 기대보다 아쉬운 구조를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우연히 직접 목격한 아이오닉 5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기대에 충족되는 멋진 전기차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디자인과 성능만 멋진 것이 아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겠죠. 절대 두 번 다시 코나 화재와 같은 일이 아이오닉 5에서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2월 16일 온라인 공개 전에 또 아이오닉 5에 대한 정보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아이오닉 5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들에 대한 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